9월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이 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 내 매파로 볼 수 있는 월러 연준 이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건 아직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정당화되는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지금의 경제 지표는 연착륙 달성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몇 달간 추가 지표를 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9월 금리 인하를 위한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7월에 금리를 내릴 수는 없지만 몇 달간 추가 지표가 괜찮을 경우에는 9월에는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월가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고요. 뉴욕 연은 총재 역시 마찬가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지표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다. 우리가 바라던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가까워지고 있고 물가가 2% 목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추가로 얻기 위한 데이터를 좀 더 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드와치는 지금 여전히 9월 금리 인하설을 100% 신뢰하면서 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0%로 추정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의 예측,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변화된 발언, 그리고 최근 파월 의장 역시 사실상 9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뉘앙스의 발언했기 때문에 지난 방송에서 전해드린 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인터뷰에서 밝혔지만 이 파월 의장이 늘 강조하는 연준의 독립성,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9월 인하를 안 하면 오히려 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말을 듣고 안 하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에 조금 그림이 이상해졌습니다. 독립성을 위해서는 오히려 9월 인하를 꼭 해야 하는 그런 압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GDP가 비교적 낮았던 데다 2분기 예상도 낮아지면서 경기 둔화가 뚜렷해지는 거 아니냐 의견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GDP 나와보시면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분기 GDP 예상이 2.7%까지 올라가면서 완전히 상황이 좀 변했거든요. 뭐에서 다시 GDP 상승 모멘텀이 나왔냐 보면은 해부에 보면 결국 다시 이 소비자 지출이 그 수많은 우려에도 다시 좀 살아나는 기미가 보인다. 도대체 소비의 원천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리가 아직 높고 신용카드 잔액도 높고 초과 저축도 이미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그래도 소비가 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신뢰한다면 이 경제 여건이 탄탄한 가운데 경기가 위축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 하는 보험성 인하라고 볼 수 있죠. 즉 침체에 빠져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침체 우려가 심해서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내리는, 즉 아까 월러 이사가 말했던 것처럼 연착륙으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골디락스로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GDP 나오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신뢰한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주가를 보시면 이 우리가 바랬던 연준도 바랬던 골디락스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나스닥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3% 가까운 낙폭을 기록을 했고요. 오늘 보시면 장에 대해 지수별로 반응하는 게 굉장히 다른데요. 심지어 다우지수는 올랐고 러셀 2000도 1% 정도 그쳤는데 나스닥 하락만 가파르다. S&P 500도 한 1.4 정도 내렸다. 이것은 결국 그동안 홀로 증시를 하드캐리하면서 나스닥 상승을 견인해온 AI 반도체 주가가 이날 급락하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대장주 엔비디아의 하락이 뼈아팠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만 6%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크게 밀린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이날 회사 펀더멘털상에 엄청난 악재가 있었느냐? 실적이 매우 떨어졌느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제 공개된 전직 대통령 트럼프의 인터뷰, 즉 대만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TSMC를 언급한 멘트가 주목받으면서 이게 도화선이 됐고, 사실 이 불안불안한 마음으로 많이 올랐던 반도체주, AI주를 팔고 다른 걸 사야 되나 이런 투심이 트럼프 발언과 또 최근 이어진 순환매 장세, 소형주 랠리 때문에 이 매도세가 증가하면서 반도체 AI 섹터를 전부를 밀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실제 오늘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반도체 지수도 7% 가까운 조정을 받았습니다. 비단 엔비디아뿐 아니라 반도체 투심이 전부 밀렸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기술적 분석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 많겠지만 엔비디아 기술적 분석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이 차트입니다. 이 상단과 하단선 사이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상향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이 가운데선 밑으로 이탈했을 때는 이 기술적 지지 라인, 여기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다. 뭐 대략 이런 거를 표시한 그래프인데, 지금 오늘 주가 급락으로 이 중간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 지지선이 지금 125달러 정도 찍혀 있거든요. 이미 오늘 주가 급락으로 이 선을 강하게 밑으로 하향 이탈을 했죠. 그렇다면 이탈을 했을 때 기술적 분석 차원에서만 보자면 이 96달러 정도까지 열어놔야 된다. 이런 걸 시사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최신 그래프 보시면 지금 AI 주식에 대한 실적 예상치가 좀 정점을 찍고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다. 이런 예상 나와서 우려를 좀 더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AI 주식, 반도체 주식 전반 펀더멘털의 중대한 변곡점이 온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발언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이냐, 이런 걸 봤을 때 이 앞서 보여드린 이런 실적 예상치 이런 걸 보고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지만, 오늘 이 반도체 주식 중에 사실은 인텔은 홀로 올랐거든요. 물론 장 초반 보여줬던 5% 넘는 상승세, 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장 막판까지 지켜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거는 인텔이 미국의 반도체 회사라는 점 때문에 트럼프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시장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반도체 전반의 업황이 훼손된다면 인텔만 혼자 잘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말하자면 트럼프가 매우 우세한 건 사실이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확실히 되는 건지, 되고 난 이후에 진짜 메이드 인 USA가 아닌 반도체 회사는 강력하게 잡을 건지, 이거는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조정은 트럼프 리스크가 과도하게 반영된 것 플러스 순환매 장세가 온 것 플러스 많이 오른 반도체 주식을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려는 움직임이 공교롭게 겹친 그런 하루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순환매를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월가월보 시간에서도 순환매 많이 다뤘었죠. 근데 역시 월가의 고수는 앞에 몇 수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이미 2달 전에 나온 데이터긴 한데, 월가 톡플레스 헤지펀드 매니저로 이 스탠리 드렁켄 밀러의 지난 1분기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이미 엔비디아 지분은 많이 줄여놨고, 대신에 구리 광산업체 지분을 좀 더 담았고, 엔비디아 지분을 줄인 대신에 러셀 2000 콜옵션을 이미 1분기에 엄청나게 베팅해놨다,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가 베팅했던 구리도 최근엔 가격이 내려갔지만 1분기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가격이다, 굉장히 많이 오르는 적도 있었다 볼 수 있고, 그 결과 그가 많이 담은 아까 말씀드린 구리 광산업체, 이 회사였습니다. 프리포트 맥모란, 이 회사 주가는 지난 1분기 드렁켄 밀러가 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지수 대비 훨씬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드렁켄 밀러가 엔비디아 비중을 줄였다 뿐이지 답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의 포트폴리오 중에 1분기 기준으로는 7번째로 큰 비중으로 있는 게 엔비디아다. 물론 이건 지난 1분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팔았는지 여부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기록상으로는 이렇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브랜비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월가여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